자, 11월 13일.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회원 정보 수정만 하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곰곰이 보다 보니까 회원 탈퇴도 해야 되더라고요. 오늘 안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 해봐서 알겠지만 원래 일정은 다 늘어져요. 자, 그래서 일단 상대적으로 탈퇴가 쉬워요. 뭐가 됐건 그 업데이트 처리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원 제일 어려운 거를 좀 뒤로 미루고 상대적으로 쉬운 탈퇴부터 좀 진행을 할게요. 어제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 열심히 만들다가 이가 아니었네 싶어갖고 지금 요거부터 하려고요. 자, 일단은 index.html 페이지가 우리가 로그인 전후에 화면 UI를 분기하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어제 작업을 해놓으셨었어요. index.html에서 로그인 전에 보여줄 화면, 그리고 로그인 후에 보여줄 화면으로 이렇게 분기를 해놨다고요. 탈퇴 링크는 당연히 로그인 후에 들어가야겠죠? 로그인 하지도 않았는데 탈퇴하면 링크 걸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 멤버 인포가 널인 조건이 언리스일 때 여기다가 회원 탈퇴 링크를 하나 넣었어요. 자, 저장할 폴더 하나 지정하고 01 index.html.png 자, 그럼 이제 저 out이라는 페이지는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탈퇴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놨고, 돌아가기 링크는 다시 전 페이지로 가는 거고요. 여기 요 텍스트랑 비밀번호 입력이 너무 바짝 붙어 있는 게 지금 되게 거슬리는데 그냥 놔둘게요. 요거 하나 하자고 CSS 추가하기 애매하니까. 자, 그럼 탈퇴 버튼 눌렀을 때 회원 탈퇴를 위한 API를 호출하면 돼요. 그러면 회원 탈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SQL을 보자고요. 자, 회원 테이블에 대한 그 테이블 구조인데, 보통은 탈퇴라고 하면은 정석대로 하면은 딜리트를 시키는 게 맞아요. 이 회원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지우면 탈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구현하다 보면 이 멤버 테이블, 즉 회원 테이블에 다른 테이블들이 얘를 참조를 걸어 놓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장바구니 같은 것만 해도 몇 번 회원의 장바구니인지 판가름하려면 요 프라이머리 키값 다 참조 걸어야 되고, 게시글 같은 것도 어떤 회원이 작성한 건지 알려면은 회원 테이블 참조 걸어야 되고, 리뷰도 마찬가지고, 고객 문의도 마찬가지고, 주문도 마찬가지고, 배송도 마찬가지고, 모든 테이블이 다 웬만하면 얘를 참조 걸 거예요. 그래서 회원 기능이 먼저 해결이 안 되면은 다른 기능을 아무것도 못 만들어, 사실은. 그러면은 이 테이블에 대해서 탈퇴를 하려면 참조 관계를 따라서 자식 테이블들도 먼저 딜리트를 다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디팔트먼트 삭제할 때 스튜던트와 프로페서를 먼저 삭제했었죠. 그렇게
한꺼번에 딜리트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저께도 얘기했었지만 이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녀석, 그러니까 보통 무슨 키라고 하는 애들은요, 데이터베이스가 인덱스라는 거를 걸어요. 색인이죠. 이 색인이라는 거를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 외월절 조건에 빈번하게 쓰이는 애들. 우리 여태까지 외월절 걸었던 거 거의 웬만해서는 다 프라이머리 키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그래서 외월절 조건에 빈번하게 쓰이는 애들한테 인덱스라는 거를 걸면은 거기를 통해서 외월절을 걸 때는 다른 애들보다 검색 속도가 좀 더 빨라요. 왜냐면 찾아보기가 미리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꼭 키로 지정되지 않아도 돼요. 여기 키라고 하는 거는 프라이머리 키 내지는 참조 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꼭 키로 지정되지 않고 다른 컬럼, 예를 들면은 이름으로 검색을 많이 할 것 같다, 혹은 아이디로 검색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다 인덱스라는 걸 따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수업에서 인덱스 거는 방법을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왜냐면 거의 쓸 일이 없거든. 자, 어찌됐건 인덱스라는 거를 걸게 되면은 압도적으로 셀렉트 성능이 좋아집니다. 반면에 인덱스를 지정할 때 인설트와, 그나마 인설트는 나, 왜냐면 맨 뒤에 추가하는 거니까. 근데 딜리트 같은 경우, 딜리트는 그냥 중간에 훅 하고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색인을 다시 갱신을 해요. 그래서 인덱스를 많이 걸면은 셀렉트는 좋아지지만 인설트랑 딜리트는 상대적으로 느려져요. 그 상대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개인 포트폴리오 만드는 동안은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봐야 400~500건 넘어가기 힘들겠죠. 그때는 별로 티가 안 날 텐데 뭐 1000만 건, 2000만 건 넘어가면 되게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딜리트 쿼리를 함부로 안 해요. 색인을 다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탈퇴를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게시물 삭제, 모든 종류의 삭제 처리가 접속자 수가 많은 경우는 다 이런 로직을 따라요. is out 컬럼, 이게 탈퇴를 의미하는 컬럼인데 가입할 때는 여기를 n으로 지정했거든요, 우리가. 왜냐면 가입한 건 탈퇴 아니잖아. 그러면 회원 탈퇴를 수행하면 여기를 y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탈퇴를 위한 API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CRUD, REST풀적으로 봤을 때 딜리트에 해당해요. getPost put delete 중에 딜리트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수행하는 SQL은 업데이트절인 거죠. 그래서 CRUD랑 insert, update, delete를 그렇게 빡빡하게 매칭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얘를 탈퇴를 시킨과 동시에 업데이트절 하면서 우리가 매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edit date를 now로 같이 갱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is out이라는 컬럼이 y로 설정된 애는 현재 탈퇴 상태인 거고, 그때 edit date가 의미하는 거는 탈퇴 일시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사람 데이터는 실제로 삭제는 안 된 거죠. 그냥 우리가 여기를 y라고만 해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손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로그인 할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 여기에 외월절에 is out이 n인 것만 골라서 로그인 시켜야 돼. 안 그러면은 탈퇴해도 로그인이 계속될 거예요. 이렇게 개발하면 단점, 분명히 탈퇴했는데 똑같은 아이디로 또 가입하려고 그러면 중복된 아이디라고 나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사이트들.
그게 이유가 여기서 기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탈퇴한 사이트에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실제로 지워졌다, 안 지워졌다? 안 지워졌다. 옛날에는 그거를 정부가 그냥 놔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개인정보를 막 팔아 제끼고 그러는 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구현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시스템에 부하를 줄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보관을 최대 3개월까지만 해라. 로 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탈퇴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이트의 관리자가 내가 탈퇴한 시간을 잘 체크해서 정확히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내 거를 지워야 된다는 거지. 그럼 누군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3개월 지난 사람 몇 명이나 되나 하면서 봐야 되잖아. 그걸 처리하는 게 스케줄러예요.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게 딜리트 처리가 시스템에 부하를 좀 주기 때문에 한다 그랬죠. 그래서 스케줄러는 당연히 접속자 적은 시간, 접속자가 적은 시간대에 작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자정도 접속자 많아요. 그래서 보통 스케줄러는 4시에서 5시 사이쯤에 돌 거예요, 아마. 조금 오래 걸리면 6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때쯤에 돌면서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일단은 is out이 y이고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edit date가 3개월 지나간 데이터들을 다 셀렉트를 합니다. 탈퇴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걸 탈퇴해서, 셀렉트를 해서 반복문을 돌면서 일일이 데이터를 지워줘야 돼요. 그냥 딜리트 할 때 웨어절에 이거 한꺼번에 걸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is out이 y이고 탈퇴 일시가 3개월 지나간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다짜고짜 딜리트를 날려버리면 요게 쓰레기가 돼. 업로드한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딜리트 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의 개인정보를 싹 다 셀렉트 해갖고 일단 이 파일들부터 다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지워야 돼요. 업로드가 들어가면은 이 파일을 데이터가 딜리트 되기 전에 업로드된 파일을 먼저 삭제해 줘야 된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업로드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처리가 좀 복잡해져요. 왜냐면 일일이 그 데이터를 미리 확인해서 포토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 자, 이게 전체 작업 개요입니다. 자, 그래서 회원 탈퇴를 위한 HTML 만들었고요. 그럼 매퍼 쪽 봅시다. 업데이트 public int out 멤버 타입에 인풋을 줄게요. 자, 업데이트 멤버스 set is out을 y로 바꿔주고 edit date를 now로 바꿔줍니다. where은 회원번호가 id인 경우. 자, 요거 구현하고 나면은 얘도 당연히 그거 하셔야겠죠? 그 단위 테스트 해야겠지?
자, 근데 이미 탈퇴된 회원을 또 탈퇴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걸어도 돼. and is out이 n인 데이터만. 탈퇴했는데 또 탈퇴시킬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요 기능 구현하시고 이제 단위 테스트를 진행하면 여기에 대한 서비스 구현을 해야겠죠? 퍼블릭 인트를 리턴하는 아웃. 왜냐면 업데이트 처리니까 그 수정된 데이터에 행을 반환할 거예요. 멤버 타입에 인풋을 줍니다. 자, 그러면 멤버 서비스 IMPL에서 똑같이 메서드 추가된 거 재정의 해주고, 어차피 딜리트 처리니까 웬만하면 이제 딜리트 수행하는 거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처리는. 그래서 요거 코드 재사용하면 돼요. 자, 멤버 매퍼.out으로 추려주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웃을 했을 때 업데이트절을 수행을 하잖아요. 이 업데이트절. 이 업데이트절에 대해서 회원번호와 is out 값을 가지고 이제 where절을 걸었어. 근데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처리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메시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게 더 좋아요. 여기서 그냥 일괄적으로 삭제된 게 없다, 수정된 게 없다, 뭐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존재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탈퇴 요청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가져왔을 때 이제 얘를 호출하기 위한 서비스 단위도 만들어 줘야겠죠? 아, 서비스래. 그 레스트풀 단위도 만들어 줘야겠죠? 자, 딜리트 매핑 어카운트 아웃. 아, IMPL부터 좀 스크린샷 좀 뜨고요. 서비스도 안 했구나. 자, 그럼 이제 레스트 컨트롤러에서 퍼블릭 맵을 리턴하는 아웃이라는 기능을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일단 리턴 널 해놓고,
자, 지금 이 탈퇴 기능은 로그인이 전제가 돼야만 성립이 되는 거죠. 로그인도 안 했는데 탈퇴하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로그인 API를 호출할 때는 당연히 세션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션 데이터에 들어있는 그 회원 정보를 가지고서 서비스를 호출해 주면 된다고요. 자, 세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첫 번째, 우리가 여태까지 쓰던 방법이에요. 자,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기체를 준비한 다음에 HTTP 세션은 request.getSession 이라고 받아오고요. 이 세션 안에서 세션 값을 끄집어냅니다.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자, 스프링 전용 방법. 요거는 다른 예제에서도 많이 있으니까. 세션 어트리뷰트 어노테이션 걸고요. 당연히 임포트 해야 되고. 자, 여기서 멤버 인포라는 이름의 세션을 끄집어내요. 이거를 멤버 타입의 멤버 인포라는 이름의 객체로 받아요. 마치 리퀘스트 파라미터 받듯이. 그럼 얘가 알아서 세션을 끄집어내서 요런 이름의 세션을 끄집어내서 멤버 타입으로 형변환해서 넣어줘요. 자, 그럼 이거 이거를 try 멤버 서비스 점 아웃에다가 세션 정보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try 캐치 넣어주고 로우스는 하고서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뭐 사실 여기서 굳이 데이터 수를 반환받을 필요도 없지 뭐. 됐는지 안 됐는지만 알면 되니까. 에러 났을 때는 return rest helper send error 이 던져주면 되고요. 서버 에러구나. 샌더 에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별 문제 없으면 REST helper send json 걸어주면 되고. 자, 끝이 아니에요. 추가될 게 더 있어요. 탈퇴 UI를 보면은 비밀번호를 입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확인돼야만 탈퇴시켜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탈퇴 버튼 누르면 이제 AJAX로 탈퇴 API 호출할 건데, 그러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탈퇴 API에 패스워드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비밀번호가.
자, 이 패스워드를 지금 이 멤버 인포 자체가 우리가 맨날 만들던 그 빈즈 객체 자체예요. 멤버 클래스 객체잖아. 이 객체 안에다가 입력받은 패스워드를 넣어줘서 그거를 서비스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member info.set user pw에다가 입력받은 패스워드를 넣어줍니다. 세션으로부터 추출한 멤버 객체에 입력받은 비밀번호를 넣어줘요. 그럼 서비스한테 비밀번호가 같이 가겠죠? 그러면 IMPL에서 그거 받아서 매퍼한테 보내겠죠? 그럼 매퍼에서는 업데이트 할 때, 물론 업데이트 할 때 is out이 y이고 회원 번호가 id이고 is out이 n인 데이터를 해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and user pw가 md5 걸고 그러니까 비밀번호 암호화까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여기서 엔터키를 치니까 지금 이런 기호를 자동으로 넣어주더라고요. 이건 그냥 주석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줄바꿈됐다라는 걸 표시해 주려고 이렇게 하나봐. 근데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전혀 쓸데없는 값이야. 그냥 주석이니까. 그리고 줄바꿈 문자는 로그 출력할 때 좀 보기 편하라고 출력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매퍼가 갱신이 됐고. 자, 그럼 IMPL에서 아웃 호출했을 때 리턴 값이 갱신된 데이터의 수가 0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회원의 탈퇴 요청일 수도 있지만 비밀번호 확인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비밀번호 확인이 잘못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요청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웹사이트 개발을 이제 구상하는 단계에서 비밀번호 확인이 잘못된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처리를 그 메시지 박스를 분리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지금 코드로 커버가 안 돼요. 만약에 요 두 가지 케이스를 구별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 업데이트 치기 전에 먼저 이 조건을 걸어서 셀렉트 카운트를 먼저 해야 돼. 요거 먼저 요거 일련 번호가 동일하고 비밀번호가 이거인 데이터를 먼저 체크해서 카운트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카운트 결과값이 1보다 크면은 회원번호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거니까 통과. 카운트 결과가 0이면은 비밀번호 잘못된 거니까 아웃. 먼저 셀렉트를 먼저 한번 해서 검사를 해주고 그게 통과되면 업데이트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으로 이제 스토리를 엮어갈 건지에 따라서 SQL을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가 달라져요. 그거는 뭐 우리가 결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회사에서 기획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거 두 번 하기 귀찮은데 한 번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말고 두 번 할 줄 사람을 다시 채용을 할 거야. 물론 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에 대해서 저도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딩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가면 코딩 뭔가 구현하는 걸 되게 귀찮아해요. 이제 할 줄 알거든. 그게 뭔지 알거든. 그래서 머리에서 생각은 벌써 저만큼 가버렸는데 그거 하나하나 타이핑해서 코딩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귀찮아해요. 혹시라도 취업하시면 절대 그런 티 내지 마세요. 신입한테 일 시켰는데 귀찮아한다? 그건 되게 시건방 떠는 거야. 그렇잖아. 설령 속으로 귀찮다는 건 나도 이해하고 나도 귀찮아. 나도 이거 예제 만드는 거 되게 귀찮아. 사실. 내가 이걸 몇 번을 만들어 봤겠어. 그래도 금융치료 되잖아. 그러니까 절대 회사 가서 어떤 작업에 대해서 귀찮아하는 티 내지 마세요. 사회생활 하는데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RESTful API까지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얘를 단위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단위 테스트 못합니다. 왜냐면 세션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되려나? 한번 해볼게요. 될 것 같다. 로그인을 먼저 해야지. 썬더 클라이언트가 하나 또 띄워야겠다. 아니, 나는 지금 8081이야. 아, 잠깐만. 로컬호스트로 들어가는구나. 자, 로그인이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로그인한 세션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해줄지를 모르겠네. 어카운트 안에 아웃. 일단 비밀번호를 패스워드라는 이름으로 보냈죠. 그리고 접속 방식은 딜리트 접속이고요. 저는 지금 포트가 8081로 돌아요. 왜냐면 이게 원격으로 집에다 켜놓고 왔는데 얘가 작동하는 방식이 집에 있는 제 컴퓨터에 로컬호스트 8081 포트로 한번 이렇게 중간에 우회해서 가는 것 같아요. 일단 패스워드 한번 빼볼까? 404 나파운드. 주소에 API를 빼먹었네, 어제부터. 자, 배드 리퀘스트. 패스워드를 보내라고 했는데 지금 패스워드를 안 보냈으니까. 그럼 패스워드 보냈을 때
OK가 됐어요. 세션이 인지가 되네. 그러니까 이거를 테스트하려면은 일단은 그 썬더 클라이언트로 로그인을 먼저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인지하셨죠? 자, 5번 어카운트 레스트 헬퍼 점 자바. 자, 그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자, 지금 탈퇴를 한 거죠. 근데 아직 세션 정보는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퇴는 했지만 로그인은 계속 돼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강제 로그아웃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세션을 날려줘야 돼요. 결국 이 코드 들어가네. 자, 그러니까 강제로 로그아웃 처리. 로그아웃을 위해 세션을 삭제해줘야 돼. 탈퇴했는데 계속 로그인을 유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뭐 자바로 뭐 어떤 뭐 알고리즘을 구현한다거나 뭐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한다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제 페이지들이 흘러가는가, 보통 서비스 시나리오라고 해요. 그 시나리오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코드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코드를 통해서 어떤 스토리 라인을 엮어가는 거예요. 이 스토리 라인을 구상하는 게 요구사항 명세서죠. 그러니까 회원 탈퇴할 때 먼저 비밀번호 입력 받는다, 뭐 비밀번호를 통해서 회원 정보를 이제 로그인할 수 없게 잠근다, 그리고 로그아웃 처리한다. 이게 탈퇴라는 두 글자에 포함되어 있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라느니 자바 빈즈라느니 뭐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추상화라든지 이런 프로그래밍적인 기법을 다 익히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걸 다 때려박아서 내가 이제 소스 코드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런 거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사실 되게 잡기에 능한 사람들이 잘해. 고기도 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 이것저것 많이 써본 사람들이 더 잘해요. 왜냐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뻔히 머릿속에 있거든. 그래서 대체로 포트폴리오 잘 만드는 친구들, 포트폴리오 되게 화려하게 만드는 친구들의 특징이 핸드폰 보면은 앱을 되게 이것저것 지저분하게 되게 많이 깔아놓는 친구들. 깔끔하게 딱 기본 어플만 깔아놓는 친구들은 평소에 안 쓰거든?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될지 잘 캐치를 못해요. 차이가 되게 명확히 나요, 그거. 그렇다고 코딩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막 다른 것들 앱 깔아서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아직 아니야. 우리는 코딩 기법을 보는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는 기획자들이 다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으면 이제 서비스 기획 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대부분 프로젝트 할 때 PM들, 프로젝트 매니저, 보통 팀장이라고 부르는 그 PM이라고도 많이 해요. PM급들은 그래서 대부분 기획 파트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개발자는 웬만하면 PM까지는 못 올라가. PL까지는 가도. PL은 파트 리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매퍼를 다시 한번 봅시다. 탈퇴 처리를 하면은 DB에서 select user ID is out from members 라고 하면은 분명히 helloworld라는 아이디가 y로 바뀌어 있죠. 얘는 이렇게 하면 탈퇴가 된 거야. 근데 아직도 얘는 로그인이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로그인 쿼리에는 아이디 찾기도 돼요. 비밀번호 재설정도 돼요. 로그인도 돼요. 왜냐면 이 모든 기능들 안에서 탈퇴했는지 안 했는지가 지금 조건에 안 걸려 있거든. and is out이 애닝 데이터만 해라 라는 조건을 수동으로 다 넣어줘야 됩니다. 탈퇴 안 한 회원들에 대해서만 해줘야지 이게 없으면 탈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복잡하죠? 근데 이거는 프로그래밍적으로 복잡한 건 아니야 지금. 어떤 시나리오적인 문제인 거죠. 요즘은 좀 덜한데 한때 그 스티브 잡스 살아생전에 프로그래머들한테 인문학 공부해야 된다는 압박 되게 심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인문학이 항상 한참 떠 있었던 때가 있었어. 그게 이런 데서 와요. 그거 이제 스티브 잡스가 기조연설에서 지는 회사 개발자들한테도 뭐 인문학 뭐 공부하라고 한다 뭐 그딴 얘기도 하고 뭐 IT는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절반 인문학이 절반이다 뭐 그딴 얘기도 해갖고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인문학 쪽으로 등 떠밀리고 뭐 그랬던 시기가 있었죠. 확실히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회사의 업무를 전산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제가 했던 얘기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외주 프로젝트가 특허 법인 회사 웹사이트였거든요. 그 회사의 업무를 표현해야 되니까 쓸데없이 특허 신청하는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를 계속 보는 거야. 난 특허 낼 일도 없는데. 만약에 병원 웹사이트를 내가 수주를 받아서 개발을 한다 라고 하면은 병원 예약하는 프로세스만 머릿속에 계속 넣어갖고 다니는 거예요. 한 4개월, 5개월 동안. 그나마 사용자들이 고객들이 사용하는 페이지면은 예약 프로세스만 있으면 되지. 병원 내부에서 쓰는 내부 인트라넷 같은 거 업무용 사이트라 그러면 각종 의학 용어를 다다다다 외우고 다녀야 돼. 웬만한 의사 깜치게 외우고 다닐 거야 진짜. 왜냐면 그 용어들을 메뉴로 다 넣어줘야 되거든. 프로그래밍이 끝이 아니에요. 공부 진짜 많이 해요. 모르면 못 만들어. 왜 그런 거 있을까? 뭐 어떤 앱이나 웹사이트를 쓰는데 정말 쓰기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정작 지가 만든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자가 사용해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잡기에 능해야 돼요. 잡다한 지식이 많아야 돼. 거기에 정점에 있는 게 제가 봐서는 게임 개발이에요. 물론 게임을 프로그래밍하는 애들까지는 안 그런데 일단은 게임 회사 기획하는 애들은 일단 수학 계산 되게 잘해야 돼요. 기획자 주제에. 왜냐면은 그 아이템이나 뭐 체력, 각종 능력치에다 밸런스 계산해야 되거든. 엑셀 진짜 진짜 화려하게 써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각종 신화를 섭렵하고 있어. 머릿속에 잘잘잘 외워지냐.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일단 기본이고 바이킹 신화부터 시작해서 동서양 신화를 다 꿰차고. 왜냐면 시나리오 써야 되거든. 그거 조합해서 뭐가 나오거든. 난 얘가 게임 회사 직원인지 역사학자인지 진짜 구별이 안 갈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게임 시나리오를 쓴다라고 하면 이제 책을 써요, 진짜. 나중에 가면은 게임 회사 직원인지 소설 작가인지 구별이 안 돼. 근데 그런 거를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축복이야. 왜냐면 그런 거를 공부할 여유가 있다는 거, 이게 내가 내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스킬은 다 익혔다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기획 쪽, 그런 잡다한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통 개발자보다 급이 높아. 직급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런 잡다한 지식들이 머릿속에 쌓이고 점점점 코딩하고 멀어질 거예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각자 판단해요. 자, 일단은 이게 집에 있는 거라서 푸시를 한번 했어요. 그래야 학원에서 풀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요거 푸시 한번 했다고 요거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제 집에 노트북에 단축 예약어를 만들어놔서 이 명령어 하나면 애드컴이 푸시 다 자동으로 하는 거니까. 예, 이거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인데 이것도 안 해주면은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건 그냥 추가하면 되고 얘도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것도 하면 되고 얘도 그냥 하면 되고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였어요. 또 틀린 그림 찾기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편하죠. 근데 이렇게 해주면 진짜 꼭 한 번씩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주면은 학생들 간의 실력 차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해요, 나 이거. 보통. 왜냐면은 전체를 다 본 다음에 요거 확인하는 경우랑 그냥 이것만 보는 애들. 딴 거 안 봐, 이것만 봐.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실력이 더 떨어져. 왜냐면 틀린 그림 찾기 하는데 틀린 그림 찾기 답을 미리 다 찍어주는 거니까 문제 자체를 안 봐요. 전체 내용을 계속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 자료를 PPT로 안 만드는 이유랑 똑같아요. PPT 만들면서 분명히 PPT에다가 스크린샷도 넣고 설명하는 글도 다 적어 놓는데 글은 아니고 그림만 봐 다들.
꽤 많은 분들이. 사실 스프링부트, HTML, 자바스크립트, PPT 다 있어요. 진짜로. 근데 수업 효과가 너무 안 좋아서 안 써요. 뭐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요번 글씨는 여기까지